안녕하세요. 책이음 신쌤입니다. 제가 호포노포노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계속 올리는데 오늘 5번째로 호포노포노 실천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휴렌 박사님과 가와이 미사미가 지었고요. 이명란 선생님께서 이번에도 옮겨주셨네요. 우리나라에 호포노포노를 가장 많이 알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호포노포노 세미나 통역하시고 또 번역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호포노포노 실천법은 이게 호포노포노 원리들도 설명이 간간히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호포노포노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떤 원리가 숨어 있어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가 평화에 이를 수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굉장히 단락단락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물질적이고 이제 돈, 부 이런 물질적인 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인간관계,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고 또 어떤 기업, 회사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을 하는 데가 비즈니스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과 또 원리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포노포노의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호포노포노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잠재의식 속 정보, 즉 기억의 재생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이나 병을 갖고 있다거나 빛을 져서 힘들거나 회사 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기억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의 기억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뿐 아니라 우주 탄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한 느낌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길은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체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4가지 말을 그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 말에 의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가 정화되어 제로의 상태에 무한정 가까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 상태는 빅뱅 이전의 우주 시작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불완전한 것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제로 상태이다. 호포노포노의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부처가 2500년 전 깨달은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나 예수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전한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인은 자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잠재의식 안의 정보에게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호포노포노의 개념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호포노포노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4가지 말을 하고 실천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며 많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호포노포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어색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실제 일본에서 처음 호포노포노 비즈니스 강좌를 개최했을 때 어떻게 호포노포노 비즈니스를 하는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했다. 아직 좌뇌적인 사고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 이미지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것에 의아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 무언가가 비즈니스에 필요하다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기에 이 책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그 예감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몰려온 지금이야말로 호포노포노의 방법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호포노포노야말로 비즈니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치의 이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호포노포노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있다. 호포노포노에서 성공을 쫓지 않는 이유는 원래 사람은 모두 성공하고 있다. 완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포노포노는 성공하고 있는 완벽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호포노포노 프로세스는 우리들을 제로 상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과정이다.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것이며 피아노를 조율하며 만족을 느끼는 것이 본래의 자신인 사람은 피아노 조율사가 되는 것이다. 섹스피어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말했다. 예수는 자기 안의 왕국을 찾으라고 했으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다. 호포노포노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호포노포노가 비즈니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치의 이익을 내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 호포노포노는 자신이 자신답게 있는 것을 중시한다. 그 사물 본래의 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존재이며 신성한 존재로부터 빛이 항상 직접 비춰지고 있다. 깨달음의 상태를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깨달음이란 빛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원래 깨달은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 빛은 인스피레이션, 바로 영감이다. 인간이 깨달은 상태로 있게 되면 빛이 들어와 영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인스피레이션은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다. 사람은 저마다 유일한 존재다. 이 인스피레이션에 기초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살리게 되는 것이다. 에고를 버리고 빛이 도달해 있는 깨달음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영감을 받을 때 사람은 자기답게 된다. 이것을 회사의 조직에 적용하면 호포노포노를 실천해서 영감에 기초한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이 맞지 않은 사람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공석인 부서에 더 적당한 사람이 오게 되고 그렇게 직장의 인력의 배치는 자연스레 최적화된다. 때로는 반가운 착오를 경험하기도 한다. 일을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분류됐던 사람이 강력한 프로 일꾼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주 강력한 조직, 그 이상 능력이 발휘되는 직장 환경이 없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회사 자체에도 엄연한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서류에 의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회사의 성과가 부진하면 회사 자체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 회사가 셀프 아이덴티티에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회사 자체가 주문을 받아오거나 매출을 늘리게 된다. 우리는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 정보에 있다. 스태프가 나쁜 것이 아니다. 매니저가 나쁜 것이 아니다. 경영자에게도, 거래처에도, 업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회사 탓도 아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신의 회사를 소중히 사랑해주면 회사가 스스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이, 개개인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사물, 이제 우리가 생산해낸 책상, 의자, 지난번 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물건 하나에도 그 물건들의 인격, 의인화해서요, 인격,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큰 집단 같은데도 그 집단만의 사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회사에도 그 회사만의 고유한 특성 있는, 개성 있는 고유의 의식과 인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수련하고 우리 일을 닦아나가듯이 회사 그 자체도 우리가 같이 정화를 하고 같이 회사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회사도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화를 해 나간다면 회사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회사가 번창해 나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비즈니스 호포노포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봤고요. 이제 호포노포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혼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도구 호포노포노입니다. 호포노포노는 누구라도 나 혼자서 간단히 실천 가능한 문제 해결법이다. 이보다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그렇기에 이 방법이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미나 참가자가 유사한 질문을 반복할 때 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호포노포노에서는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신성한 존재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종교가 아니므로 어려운 교의나 경전도 없으며 교주나 구루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참가자에게 하는 것이다. 호포노포노에서는 우리 잠재의식 속 정보, 과거의 기억, 정보가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이란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경험해온 기억이 담긴 의식 그 자체를 말한다. 단지 자신이 태어난 후 오늘에까지 과거, 자신만의 기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누구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포노포노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다른 문제의 해결법에는 없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호포노포노에서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잠재의식 속 정보를 정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정보도 동시에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체험하는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공유된 정보를 지움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호프노포노에서는 보고 있다. 말하자면 나 혼자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좋네요. 자, 이제 문제를 치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호포노포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호포노포노의 정화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의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 네 가지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가 소거되고 제로 상태에 무한정 가까워진다. 어려운 것은 없다. 모두 당신 손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 일상에서 자각하고 있는 현재의식에는 1초에 15에서 20비트 정도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런데 호포노포노에서는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잠재의식 속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직접 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잠재의식 속 어떤 부분의 정보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정보를 정화하여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이제 비즈니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포노포노에서는 그 대상, 본래의 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는 기대나 욕망을 쥐어 없애 제로가 됨으로써 비즈니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내게 하는 방법이다. 경영자는 물론 사원, 납품처, 판매처, 주주 각각의 자기답게 있게 되면 각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직장의 인원 배치가 자연스럽게 최적화됨으로써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런 최적의 조직에는 항상 인스피레이션이 내려오게 되어 경제의 위기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우수한 MBA 졸업생이라고 해도 나스닥에 주식 공개를 한 신진 벤처 기업가라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라고 해도 또 그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신성한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단 한 사람의 인스피레이션이 이길 수가 없다. 최신의 경영공학이나 경제학에 의존하는 한 사업 계획에서 상정한 일 이외의 분야의 사태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다. 호포노포노에서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호포노포노를 따르는 비즈니스를 하고 회사 내에 정화를 이전부터 해왔다면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일 뿐 크게 동요하며 긴급 회의를 매일 열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 나의 책임이라는 개념이다. 요즘 세상의 무책임한 품조와는 180% 다른 생각이다. 100%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신 유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잠재의식 속 정보는 자신과 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공유된 잠재의식 속 정보를 정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정보를 지워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정화하는 것. 이러한 생각이 세계 규모로 넓혀진다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생명체가 돌연변이가 생기듯이 비즈니스 분야에도 지금까지의 경쟁 중심 비즈니스에서 호포노포노 비즈니스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변혁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업 계획 경영에서 인스피레이션 경영으로의 변형 말이다. 계획과 관리를 주로 하는 지식 경영에서 인스피레이션과 자유를 주제로 하는 지혜의 경영으로의 변혁이다. 과거의 성공 체험이라는 기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서부터 생겨나는 인스피레이션의 대단함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는 현재 세계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한 가지 유력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개인의 정화를 넘어서 이렇게 사업에 우리나라, 전 세계의 경영, 넓게는요, 이렇게 호포노포노에 의한 정화, 제로 상태에서 이런 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멋진 회사,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호포노포노 비즈니스에 대한 강연을 할 기회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체험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실천법이 되다 보니까 호포노포노 실천법 책이라서 체험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비즈니스 체험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요 장비는 동경의 오와마찌에서 공무원 생활을 접고 설립한 아버지께서 1959년에 설립한 건물관리회사이다. 아버지는 유도로 실업단의 전국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 6단을 갖추고 계셨는데 일찍이 그 실력을 산 재무성에 입사했던 인물이다. 그런 아버지가 요코하마 세관 직원을 그만두고 밑바닥부터 영업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격리 일을 돕게 되었다. 당시는 동경올림픽 수요로 철강과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이 화랑이었다. 우리 회사도 고속 경제 성장의 파도를 타고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거래처에 맞춰 요코하마로 본사를 이전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는 연매출 36엔, 약 480억 원이네요. 종업원 수 1000명이 넘는 가나가와 겐 내에서도 유수 건물 관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아버지가 사장, 어머니가 전무, 남동생이 과장, 장남인 내가 상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에 건물 관리 업계에도 불황이 닥치면서 나는 회사의 조직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1000명의 종업원 중 정사원인 600명을 400명으로 줄이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려 조직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를 근육질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 모두가 크게 줄었다. 안타깝게도 2007년에는 급여를 30%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8년 여름에 가와이 미사미시로부터 호포노포노를 전해들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호포노포노의 4가지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매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원들이 전보다 일에 많은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기존의 거래처를 돌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나가거나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기도 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도 거래처가 늘어나서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10% 올랐고 이익이 2배로 늘어나 2008년 말에는 2007년 이전 급여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다 5% 더 올려줄 수 있었다. 결국 한 해 전에 비하면 직원 급여가 35%나 상승한 셈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상여금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성과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호프노프노의 말을 하는 동안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남 탓을 하는 버릇이 자연스레 없어졌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실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 변했다. 사원 면전에다 당장 나가라고 말하거나 변명을 하면 때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해졌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전부였던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던 어머니도 부부간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웠던 동생도 내가 하는 이야기에 몸을 들이밀면서 들을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화를 내지 않고 매일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원들에게 계속 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에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해보지 않으면, 계속 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가와이 마사미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포노포노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험담을 소개해 드렸고요. 호포노포노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호포노포노 비즈니스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나를 포함하여 5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의 일이 싫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회사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고 만다. 빛이 차단되어 회사의 흐름이 정체되고 만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는지를 자문해 본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삭제한다. 그 사람에 대해 싫다고 느끼지게 하는 원인, 내 잠재의식 속 정보가 삭제되면 나에게 싫은 감정이 들게 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5사람의 각자가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회사와 개인의 에너지가 동일한 흐름이 되어 5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5사람이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할 의욕이 상실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달리 어쩔 수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계속 남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가 행해질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회사의 흐름이 멈추고 전원이 갇혀있는 정체된 상태가 되었어도 과거의 기억을 계속 삭제함으로써 그 회사에서 일할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를 찾게 되어 얼마 후에는 회사를 자연스럽게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정체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 회사에 다시 빛이 도달한다. 그리고 회사와
개인의 에너지가 동일한 흐름이 되어 새로운 팀이 된 5명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잘 나아가게 된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이미 설명했지만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조목조목 들어보겠다. 첫 번째, 효율이 더 높아지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매뉴얼이나 기존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인스피레이션에 의한 상황마다 최적의 방법을 받고 그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므로 당연히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된다. 두 번째, 인스피레이션에 의해 창조력이 높아진다. 이노베이션, 창조성, 합작, 제휴 등 인스피레이션에서 오는 창조력이 높아진다. 세 번째, 일에서 생겨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을 알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일에서 생겨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 해결에 각자가 100% 책임을 준다. 모든 일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호포노포노의 기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100% 자신이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적절하고 올바른 거래관계를 맺는다. 나중에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정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함께 공존하는 정신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거래를 한다. 여섯 번째, 기대를 내려놓아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상적인 결과를 즐긴다. 제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도 없는 상태이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각하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자신에게 필요한 매출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정신력을 사용해서 명료성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몸에 익힌다. 제로 상태는 명료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정신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은지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여덟 번째,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재능과 일에 대한 목표를 발견한다. 제로 상태에 있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자신의 재능에 눈을 뜬다. 천직이라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여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아홉 번째, 자신의 계획, 목표, 결정, 결과에 여러 영향을 주는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일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열 번째, 알고 있다는 사고를 내려놓고 인스피레이션에 따른다. 제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상태이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인스피레이션에 따른 행동을 한다. 11번째, 이상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스피레이션이 인도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몸에 밴다. 제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집착이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즉,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있다는 것이다.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에는 이상과 같은 장점이 있다. 정말로 그렇게 간단히 될까?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호포노포노를 비즈니스에 응용하여 멋진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호포노포노 비즈니스에 대해 기대도 삭제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호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이다. 비즈니스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가 나의 내면 어느 부분의 기억이 일으키는 것인지 자문하고 네 가지의 말을 마음속으로 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삭제한다. 또한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보 정화의 폭을
자신 밖으로 확장시켜 회사 동료, 상사, 부하, 거래처, 은행 덕으로 확대한다.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에 얽혀있는 회사 전체의 정보가 삭제된다. 책상, 컴퓨터, 바닥, 벽, 천장 등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보가 정화되어 삭제된다. 정보를 삭제하기, 그것만으로도 회사가, 비즈니스가 변화한다. 회사도 우주와 마찬가지로 정보에 의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하나뿐이다. 그 원인이란 회사가 낡은 정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삭제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낡은 정보로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 빛이 차단되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낡은 정보에 둘러싸인 채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정작 일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회사에 남아있는 낡은 기억은 어떻게 삭제하면 좋을까? 하와이 주립병원의 특별병동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확실하게 정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경영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 누구라도 회사에 대해 100%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낡은 정보를 삭제하면 된다. 회사의 낡은 정보를 나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부터 삭제한다. 내가 삭제하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든 회사이든 같이 삭제가 되는 공유된 기억이 삭제가 되는 것이 호포노포노의 원리니까요. 이렇게 삭제해 나가면 회사가 삭제됨으로써 순리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포노포노 체험담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대기업 생명보험회사에서 지부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지부에서 약 16년간 일하고 있는데 5, 6년 전부터 지부 내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져서 이런저런 책을 읽거나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2년 정도는 사람도 줄고 매출 감소도 계속될 뿐이었다. 이때 조 바이텔 씨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호포노포노를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재빨리 그 책을 구입했다. 몇 번이고 읽어가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던 것이었음을 알고 감격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본 호포노포노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코스가 2개월 뒤 동경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강료를 입금하고 일주일쯤 후부터 업무에 관련해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1년 이상 만날 수조차 없었던 한 회사의 경영자와의 미팅 약속을 얻어내 그 자리에서 큰 계약을 3건이나 따냈다. 인간관계도 원활해져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2일과 13일에 세미나를 수강했다. 그때까지도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한마디로 반신반의한 것이다. 그러나 휴렌 박사님에게서 느껴지는 오라라고 해야 할까? 이분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고 어쨌든 해보기로 결심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총력을 기울이는 11월 생명보험의 달. 그 기간 동안 11월의 매출로는 과거 16년 동안 중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해서 움직인 것은 별로 없었다. 내가 한 일은 매일 정화를 한 것뿐이었다. 왜 매출이 증가했는지 너무나도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1개월간 운영기간 중에서 도중에 4번 결산을 하고 최종 결산까지 치면 총 5번 결산을 했다.
한때 그때그때의 결산날이 되면 직원들이 신기하게도 큰 계약을 따오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계약건이 없던 직원에게 갑자기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운이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결산일마다 이상적인 계약 건수가 나왔고 그렇게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달은 처음이었다.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형태가 이어져 더욱 놀라웠다. 모두 호포노포노 덕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 글을 쓰기 한 달 전에도 호포노포노의 효과가 있었다. 계약을 따내리라는 확신 속에 한 신입 직원과 거래처에 동행 방문을 했건만 한마디로 확실하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 신입 직원은 최종 결산일의 성적이 제로인 상태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올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호포노포노를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 고객의 집을 나와서 계약을 거절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내 잠재의식 속 기억을 삭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일단 말을 계속해 보았다. 사실 그런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아까 만난 고객으로부터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래도 계약을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애써서 매달렸건만 거절했던 고객이 1시간 뒤에 오케이를 하게 되는 건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신기한 기분이다. 실제로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자에 앉아 정화를 한다. 그럴 때 각각의 책상과 의자에게 그 직원을 응원하도록 부탁한다. 사무실의 토지, 건물, 회사 자체, 회사 안의 방들에게 말을 걸어 정화를 한다. 사무실에 보틀팜을 두었다. 이런 실천으로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신기한 기분이다. 앞에 사무실에 보틀팜을 두었다고 하는데 보틀팜은 그 호리병 모양으로 된 팜은 야자수를 얘기하죠. 보틀 모양의 팜. 그 야자수가 이제 돈정화, 우리의 풍요, 경제적인 풍요를 성취하는데 좋은 정화 도구로 호프노에서 권유하고 있는 정화 도구입니다. 보틀팜, 보틀팜, 보틀팜. 그 보틀식으로 된 야자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보틀팜 한번 해볼까요? 보틀팜, 보틀팜, 보틀팜. 돈정화 문구입니다. 네, 마지막 7장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이란 제로 상태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로는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헛된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거기에는 부처가 이야기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집착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완벽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이 오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것, 자유인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물론 행복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란 노래를 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고통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행복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 그것은 자유다. 자유의 문을 열지 못하면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자신이 자유로워지면 가족도 자유이며 일도 사회도
세계도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원점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자신이다. 자유에는 축복이 있다. 축복은 깨달음이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은 숲속에서 산불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은 연을 바람에 날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때일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제각각 축복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나는 왜 정화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유롭게 있고 싶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 있고 싶기 때문이고, 정화를 하지 않으면 정보가 방해를 해서 본래의 나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래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똑같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어디를 바꿀 필요가 없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불완전한 생명체로서 두려움, 걱정, 불안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불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기존 정보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걱정, 불안의 정보를 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이 본래 있던 곳, 제로 상태로 되돌아가면 된다. 또한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완벽하고 신성한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본래 빛이 차단되어 있지 않았고 깨달음 안에서 존재했다. 그런데 정보에 가로막혀서 본래의 우리들이 아닌 상태가 되고 말았다. 호포노포노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정보를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제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자유이기 때문이다. 제로 상태에서는 빛이 항상 도달해 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당신은 자유이다. 거기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호포노포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인가? 행복 추구인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인가? 나는 이번 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 깨달음, 제로의 상태를 말한다.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재생되는 정보, 과거의 기억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주택융자금을 영어로는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영혼의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과 같다. 모기지의 모는 죽음을 의미한다. 몰튼 죽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호포노포노는 자신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영혼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영혼은 우주의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빛을 갚지 못한 결과를 치러야 하는 대가인 것이다. 우리가 빛을 완전히 갚지 못한 결과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나는 정화를 아주 좋아한다. 그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버지, 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을 완전히 갚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된다. 영혼의 빛을 갚는 것이 정화이며
그 빛을 갚지 않는 것은 영혼을 물들인 빛을 진 채로 죽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영혼의 빛을 완전히 갚는 비즈니스와 같다. 그렇게 빛을 갚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해져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항상 재생되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어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는 지금 호포노포노 클래스를 개최하거나 강연 활동을 하면서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있다. 원래의 나는 느긋하게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세계를 여행하고 정화를 계속하는 것이 내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방문한 장소, 사람과 만날 때마다 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밖에는 없다. 정화를 할 것인가, 정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인생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100% 자신의 책임이라는 곳에서 정화를 할 것인가, 정화를 하지 않고 정보의 지배를 받는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내 앞에만 있는 선택의 갈림길이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직면한 갈림길인 것이다. 정화를 할 것인가, 정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한순간 한순간 가야 할 곳에 가서 정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유 같은 건 없다. 그저 정화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화를 하는 것이 다음 인생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준다. 정화를 할 것인가, 정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인생은 그것의 연속이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